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 윤석열 신당은 물 건너 갔는가? 물 건너 갔음을 보여주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그 차례로 그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래픽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 정례 조사인데요. 10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이 6.2%였습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 차이가 약 1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그 득표율 차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사는 특이한 조사 방식을 썼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정당들 이외에 신당설이 나오고 있는 당들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신당이 들어갔을 때는 이 지지율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대입해보는, 변수를 대입해보는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신당, 대통령이 주도하는 윤석열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정당 지지도 구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5%로 오히려 신당이 없는 조사 때보다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국민의힘은 신당이 없을 때는 30.4%였는데 19%로 무려 3분의 1 이상 지지율이 날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윤석열 신당이 현재 국민의힘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야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결과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일부 지지율이 빠지고, 특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8%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변수로서 대입해본 추정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결과, 지금 뭐 여기 출연해 계신 신당이 17.7%면 네, 굉장히 높네요. 그러게요. 본인 이름이 지금 적혀 있어서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정도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단순 비교를 한다면은 300석 중 60석을 한다는 거예요. 5, 60석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신당 창당하세요.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광판을 안 보는 정도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맨날 부정선거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조작이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저 조사에서 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원래 없었을 때 나왔던 지지율보다 한 8% 정도 빠진다 나오잖아요. 예, 그 그래픽 다시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봤던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8% 정도 빠진다 나오잖아요. 예. 이걸 보고 또 이제 김병민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이준석 신당은 오히려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무슨 역선택 이론 같은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요, 저 8%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래는 대선 때 우리를 지지했다가 우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넘어갔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지향을 찾아왔더니만은 신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다는 작자들이 지금 분석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법이 잘못 나오죠. 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분석은 이 대표님 분석이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저 정도로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파괴력이 있다면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로 중요하다. 지금 양당 체제로 너무나 극단적 대립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3당이 되면은 더 통합의, 타협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봐요. 예. 그 예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죄송합니다. 노태우, 3당 합당. 김종필 네. 이 4당 체제 때 국회에서 가장 타협을 해서 91% 이상의 법안이 다 통과됐어요. 예. 그런데 양당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캐스팅 보트가 있어야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철수 신당 때 제가 안철수 신당의 원내대표를 했거든요. 예. 이때 국회 개원을 하루 미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돼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저렇게 윤석열 독주 정권 같은 것을 탄생 안 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이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국민이 선택한 3당 체제가 훨씬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 뭐 지금 여론조사 지금 하나 나온 거잖아요. 또 하나 오늘 나왔는데 이거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제3지대라고 하는 거로 오늘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13여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하튼 지금 제3의 신당을 바라는 여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네, 뭐 유사한 조사들이 이제 거듭될 테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판단도 조금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 보신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는 17.7%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그게 당이 돼야 그 과실을 따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 바른정당 창당 과정도 지켜봤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을 이제 신설합당할 때도 지켜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한다고 할 때도 봤고 예. 새누리당 이름 바꿀 때도 옆에 지켜봤고 저는 이 신당 지지율이라는 건 보통 선거가 가까우기 전까지는 약간 신기루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그만큼 이 지표는 얼마나 국민들이 양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내는지 정도의 지표고 신당이 이제 서게 되면은 보통 이념적 지향은 어느 정도에 놓이느냐. 아까 중도 보수 정도로 이제 박지원 원장님은 보셨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에 놓이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첫 번째 일제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하느냐. 그리고 저 당을 만약에 밀었을 때 그러면 한 4년 뒤에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저 당이 존속하겠느냐. 그리고 저 당이 그러면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유권자들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의힘의 생각이 틀렸다 정도만 인지할 수 있는 조사고 네. 실제 뿅 했을 때 신당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 위치를 갖게 될 것이냐는 가봐야 안다.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설문에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제목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출연하셔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못할 수도 있다. 그분은 오히려 무소속으로 그 서초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언하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신당을 같이 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유승민 의원이랑 저랑 여러 가지 지향점이 비슷하지만은 최신 아젠다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어긋난 지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쓰는 용어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방송 갈 때마다 꼭 출생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같지만은 실제 이런 언어 하나에도 민감한 게 요즘 지지층들입니다. 거꾸로 아닌가요? 어떤 게? 출생률이라고 쓰시. 제가 출산율이었습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젊은 지지층 그 정도로까지 사회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크지 않아 보이는 차이들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잘 정리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무엇보다 유승민은 고집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예. 네. 그 옛날에 뭐 이건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 확신인데 네. 예전에 저희 바른정당 때 유승민 의원 대선 치를 때 뭐 아주 1등할 상황은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지지율 1%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잖아요. 근데 안경 하나 바꾸는 것 빼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워낙 고집이 세다. 네. 좋은 말로 하면 원칙이 강하다. 그러니까 네. 지도자는 다 강한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조금 틀린 사람이에요. 네. 많이 틀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조금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이준석,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으로 인해서 내년 1, 2, 3월 달에 창당한다. 이번에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방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당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만들어주려고 하는 민주당이 게 지지율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뭘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잘 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뀌면은 신당 안 나와요. 네, 무슨 말이냐? 안 바뀔 것이다. 신당은 나올 안 것이다. 바뀌지. 근데 당사자들이 어떨지.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비례 전문 신당 같은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한다면은 보편적인 대한민국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당을 지향하면서 신당을 해야 된다. 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말 할 때는 제 지지층이 약간 놀랐을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저도 한 고집하거든요, 원래. 예. 근데 제 뒤집어 말하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네.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준석이 정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딱 고정된 지지층 뭐 세대로 구분된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순수 보수에 가까운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물론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은 당의 구성원에 꼭 그것들 다 만족시키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한두 가지의 생각만 일치해도 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신당을 하겠지만은 뭐 이준석이 지금 당장 17% 보고 혹해가지고 비례하면 내가 몇 석 하겠거니 이래가지고 비례 정당 만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창당의 요건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예, 창당이라는 거는 그 정도의 수권 정당을 만들 정도의 각오와 용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심이 서면 하는 것이고. 예. 뭐 유승민 이준석 다 와야 돼요. 네.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네.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네, 이준석 출당한다고 그건 해서 조금 그건 있다가 안철수답지 못하다. 그건 주스, 너무 안철수다운데요? 왜 안철수답지 않다고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주스 드시면서 네. 말씀 어떻게 됐든 나누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네. 창당이 될 것이다. 네. 유승민 의원은 뭐 그 신당 가능성 뭐 열려 있고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얘기했어요. 네. 아니 네. 이준석 대표도 내년 1월 장 서는 것 보고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당겨졌습니다. 100일 동안의 아니, 글쎄, 예. 혁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이제 연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이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지금 말씀을 계속 그 모호하게 하셔서 네. 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네. 아까 그 유권자들은 차기 대권 주자까지 생각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수권 정당을 표방하면 그럴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도 비례 정당을 염두에 두고 신당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 신당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유력 정치인들이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모일 것인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가진 게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어쨌든 그런 대선 주자로서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은 그 둘만으로는 임계점을 넘길 만큼의 신당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넓은 장을 펼쳐야 될 것이다.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많이 안 한다고 전혀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유승민 의원 그렇게 말 길게 안 합니다 원래. 네. 보통 유승민 의원은 저랑 대화하면은 평상시에도 보면은 한 3문장 하고 끝입니다. 네 요즘 우에 사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알았다. 끝. 이게 원래 경상도 스타일 대화거든요. 약간 보면. 네. 그래서 만약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요. 니 할 건가? 예.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 대화할 에이, 거는.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 뭐 선수들끼리 이심저심으로 통하니까 네. 대화를 길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정당은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속에서 뭐 트럼프도 바이든도 영국도 노동당, 보수당 사이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정당이 돼요. 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는 누가 대통령? 저는 두 분이 경쟁할 수밖에 없죠.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제3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뭐 수도 당연히 있겠죠. 열려 있는 예. 거죠. 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가능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자꾸 이 보수가 분열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보면 이게 분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제가 작년부터 그런 거예요. 분열할 힘이 없다. 분열할 힘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두 가지 준비했던 주제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